자,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이재명의 성장지상주의 마가가 된 메가 프로젝트. 이건 뭐예요? 도정님의 준비 내용이네요. 네, 제가 또 오늘 할당받은 경제 주제. 아, 그래요? 네, 이 홍성만의 홍성만 음모가. 선생님의, 네. 네. 자, 홍성만의 주제. 네. 어떤 거죠? 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이게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아, 이번에 반도체 네.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 이 얘긴데. 그러고 보니 한 지난 2주 동안 호남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뭐 어디 뭐 광주 일고 얘기도 나오고 오. 하는데 네. 이건 또 이제 호남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지방 차별이다. 영남에 해야지 왜 자격도 없는 호남에 하냐라고 하는 오. 그런 프로젝트 얘긴데요. 오늘 대놓고 나경원이라는 분이 이거 TK에다 해야 된다. 역차별이다. TK에 물도 많고 뭐 좋다 여기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과 뭔가 계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 에코복을 밖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분들을 쫓아냈지만 텔레그램이 물어다주는 뉴스 클리핑으로 듣고 있고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가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그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이랑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막 90도로 거의 절을 하듯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전 세계 외신을 탔는데요. 아, 분노했나요? 자본에 절을 하다니 이렇게? 기대도 안 했습니다. 뭐 기대 어떤 기대를?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큰 절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참모들이 말리고 말려서 90도 절로 바꿨다고. 네. 뭐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 그런데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그 돈의 숫자가 말도 안 돼요. 2,000조 이렇게 나옵니다. 2,000조면 어느 정도의 돈인지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뭐 반도체를 뭐 어디 호남권에 반도체 팹 반도체를 이제 조립하고 하는 공장을 대규모 클러스터를 하나 호남에 짓는다. 삼성전자도 400조 넣고 여기 SK 하이닉스도 400조 넣고 해서 800조를 갖다 호남에 넣는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영남 이쪽에는 피지컬 AI를 하겠다. 피지컬 AI로 하면 이제 로봇으로 그러니까 AI로 움직이는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다 대체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보겠다라고 했고요. 건담이 아니고? 건담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타는 건담. 그건 약간 탈 재미가 없지 않나요? 탈 수도 있죠. 그럼 왜 타나요? 네?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 건담이라는 게 건담이 손가락도 다 움직여야 되고 모든 자세를 이렇게 인간처럼 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갖고 모든 조작으로 그걸 다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AI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만 조정해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AI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족보행 로봇이 이렇게 그 전투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AI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건 AI 있어야 됩니다, 건담에. 건담의 비결은 AI였다. 내가 볼 땐 AI예요. AI가 그렇구나. 아니면 못합니다, 그거. 그걸 어떻게 이걸 다 온갖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조정해가지고 발이랑 손으로 어떻게 그걸 드러머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피지컬 AI는 건담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은 있어요. 건담이 나오는 건가? 조금. 피지컬 AI 정도의 최적화가 없으면 감히 조그마한 인간 딸이가 건담을 지휘할 순 없다. 그렇죠. 그거 조정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담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뭐 저는 딱히 찬반을 가리진 않는데요. 네. 어떤 노동자들이 약간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금술사님더러 건담 조종하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누가 뒤에서 칼 들고 협박하면 뭐 칼 들고 협박하면 사실 방도가 없긴 하죠. 건담에 타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버튼과 이 조종 핸들과 뭐 기어와 뭐 이런 걸 가지고 건담에 타서 이렇게 V자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AI한테 뚝딱 맡기는 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역시 AI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AI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 모션 인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션 인식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걸로 이제 뭐 태권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AI 있어야 된다. AI 찬성론자 용사님과 함께하는 찬성론자는 아니고 꿈을 한번 꿔보는 거죠. 그게 건담이 되나? 이렇게.
용사 김민아는 AI의 꿈을 꾼다. 음.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축 마지막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또 약간 네. 진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2,000조씩이나 갑자기 기업이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정부가 뒷배를 엄청 봐주겠다. 규제고 뭐고 우리가 다 풀어주고 인프라 다 깔아주겠다. 그러니 지역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대통령이 직접 요거를 관장해서 메가 프로젝트를 이 국군을 건 오. 대도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나는 이 잠재 성장률이 이제 너무 추락했으니까 성장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 예전에 중공업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 IT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 시대에 잘 살았으니까 나 이재명이 이번엔 AI로 우리나라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향수를 잘 써먹는 이것도 포퓰리즘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아닌가요? 네. 기득권이 없어서? 아니죠. 기득권을 혼내준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 동원 전략이 구사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기득권이 내가 기득권이다의 이 스토리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요거는 이제 거기서 규정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정희의 유산을 내가 깨부시겠다. 이 박정희 유산이 대한민국 좀 먹고 있다. 이러면 이게 그 포퓰리즘 논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논법도 있습니다. 네. 이 서울 것들이 나라를 망친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나라가 산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우리 위대하신 국민 영웅 이재용, 최태원한테 큰 절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 마냥 나쁘게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저는 그런 점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뒤에서 조인트를 깠으면 기업들이 돈도 안 나오는 호남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냐. 이거 다 정치 논리로 지금 기업을 말아먹는 짓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전당대회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정청래를 혼내주기 위하여. 정청래를 혼내주기 위하여 했고 그럴 네. 거면은 지방선거 때 하지 않았겠냐라고 반박을 하던데. 네. 아니 정확히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호남에 혹시라도 많으면 전당대회에서 이제 쏠림 현상이 호남에 이제 당원들이 많으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 정청래가 아니고 이재명을 보고 김민석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호남에 어떤 이 폭탄을 던져갖고 이제 예산 폭탄을 던져갖고 예산 폭탄은 아니죠 사실 예산은 아니죠 투자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지지를 유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과 플러스 무소속 한동훈은 주장을 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딴 말을 한 거죠. 내가 지방선거용으로 이거를 만약에 기획을 했으면은 지방선거 전에 했겠지.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이냐라고는 안 했죠. 근데 지방선거용이었으면 내가 지방선거 전에 했겠지. 표를 의식했으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준석이 그럼 전당대회 전에 하니까는 전당대회용이 맞네. 뭐 이런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사실 뭐 쓸데기 없는 말장난인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 거죠. 제 에코버블에는 그 모든 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쓸데없는 정보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쓸데기 없죠. 아니 무슨 전당대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든 호남에다가 그 투자 폭탄을 던진 다음에 충청에다가 또 던졌지 않습니까? 그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이 충청이에요. 그럼 정청래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홍준표는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대구시장을 지금 잘못 뽑아가지고 대구가 지금 이 투자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시장은 언제나 잘못 뽑는 거죠, 그거는. 네. 그건 잘못 뽑는 거지. 잘 뽑진 않았지, 대구시장은. 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경향신문조차 되게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 투자를 대규모로 한 거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진보적인 언론들조차 이거는 다 이제 찬성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소위 진보적인 언론들. 이제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태클 거기 좀 애매하니까 기업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멱살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냐. 기업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이 삐딱한 좌파들은 네. 여기 항상 이 태클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국가의 주적. 네. 국가의 주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적인 도적.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기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 AI 붐 자체가 이 기후위기 대응 자체를 스톱시켜버리는 측면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돌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근데 전력이 뭐 간헐성 때문에 당장 뭐가 어려우니까 재생에너지 대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LNG로 때우자. 저 LNG나 이제 아니면 심지어 진짜 세게 원전까지 가려면 가는 원전으로 거죠. 가자. 네. 예. 그 진짜 센 걸 한국이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SMR도 뭐 도입하고 대형 원전도 뭐 다시 짓고 해서 제가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문 정권 때 취소했던 탈원전했던 문 4기를 결국 다시 짓게 됐다. 예. 이건 문재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문재인이 애초에 원전 지었으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가 평가가 될 정도로 거의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물 자원이 많이 문제가 되죠. 네. 반도체 팹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수자원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이게 지금 초점이 다 그렇게 가요. 전라대에 물이 있냐 없냐 이걸로만 가는데 그 물이 있으면 네. 반도체 공장에 다 때려 넣는 게 정당화 되는 겁니까? 오. 물이 그 수자원으로 이렇게 수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약간 이상한데 이 자연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교육, 의료, 환경은 상품이 아니다. 네, 모 정파의 그 뭐라고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2022년인가 기후정의행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태클 걸 만한 주체가 지금 전혀 없어요. 주류 정치권에든 정부 내에서든 전혀 없고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오히려 이걸 앞장서서 이런 규제를 풀고 기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이 이 우리나라가 원래도 기후 악당 국가긴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기후 위기가 좀 심화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성장을 위해 다 희생시켜도 되는 거냐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주인공이 결국에는 국민 영웅이 최태원이랑 이재용이에요. 그쵸.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들이 손 털고 돈을 가져갈지. 그 차 타고 와가지고 문 열고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래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 53만 원 할 때 샀어야지. 그 요즘 떨어졌답니다. 떨어져 봤자 그게 뭐 3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53만 원 할 때 샀으면은 든든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겠죠. 뭐 300만 원까지 가다가 220만 원으로 떨어졌어도 뭐 그 정도 뭐 돈 벌었으니까 뭐 이러고 뻐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53만 원대 사봤자 네. 한번 5주 샀겠죠. 5주나? 5주 해봤자 지금 한 주 값이에요. 그렇죠. 네. 5주나? 야 부잣집 아들이구만. 그렇습니다. 본인 얘기인가요? 네?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 그랬으면은 뭐 지금 조금 더 넉넉하게 방송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진 약간 않았을 것 부러움의 눈빛이 아니. 연금술사로서는 오해십니다. 연금술사로서는 조금 그게 연금술의 마법이 있으니까 그게 또 그게 오르던 시절에 여기 방송하면서 까고 있었어요. 까고 있었기 때문에 사지 않았다. 근데 뭐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 모든 국가적 자원을 몰빵을 하면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잘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나가서 전 국민이 이익을 본다는 서사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낙수 효과 아닙니까? 네. 근데 낙수 효과가 파산했다는 얘기를 제가 대학 입학할 때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대학 입학을 상당히 이제 최근에 하셨네. 그런 그 2012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로존 위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이제 유로존 위기에 걸쳤고 2008년, 10년, 12년 요때 이제 그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쵸. 이미 뭐 낙수 효과는 파산했다. 우리 이제 피냐타 효과를 해야 된다. 부자들 두들겨가지고 돈 나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피냐타 효과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국은 다시 돌아간 거예요. 두들기 자국까지 했나? 야. 두들긴다. 제 에코버블에서는 그게 주류입니다. 그게 볼셰비키예요. 그렇구나. 그쪽이 다 스파다. 야, 두들기자. 뭐 그런데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만 구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인프라 깔고 뭐 수자원 대주고 규제 풀고 하는 것들은 국가가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막 몇백 쪽씩 말하는 그 투자 규모들은 약속일 뿐이에요. 나중에 AI 붐 꺼져서 근데 우리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거 지금 막 2,000조씩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수표라는 거죠. 전당대회용, 아무튼 공수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 만약에 잘 되면
그래도 낙수 효과는 아니어도 원하던 뭔가는 될 수 있겠죠. 3전 공화국이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누가 책임지냐? 3전이 책임질까요? 하이닉스가 책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AI 붐과 지금 이 장밋빛 환상들이 가지고 있는 끝에는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걸 정리하고 그 빚을 나눠 가져야 될 전 국민의 부담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특히 하이닉스 53만 원에 못 산 사람들. 예. 53만 원도 그 아래도 있을 수 있다. 오. 바닥 밑에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 그게 또. 예. 믿으시나요? 예? 지금 220만 원에 산 사람들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네. 피눈물 흘릴 수 있다. 네.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근데 53만 원 샀으면 100만 원이어도 두 배니까 괜찮다. 100만 원까지 갈라나? 아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식을 한번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뭐 네. 모르죠 뭐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I 붐에 대한 이런 낙관론 때문에 이 국가적인 명운을 말 그대로 대도약하겠다고 명운을 건 건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채팅창에 레닌 VI 7625님이 코스피 3천 가자라고 써놨네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와우. 야, 이름도 레닌 VI. 지지합니다. 아 뭘 지지해 지금? 이 레닌 VI님이 지금 큰일 나실 말씀을 이렇게 또. 안 돼요. 네.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두가 주식을 사면 자기가 자본가가 된다니까요. 3천 가면 뭐 어때? 우리가 망합니까? 최태원이 망하지? 라는 연금술사님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연금술사님이 안 된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00만 원 주식 가지고도 그거에 이입을 하게 돼 있다는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또 기회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아 이게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호남 사람이에요? 출신이 그렇죠. 그래요? 네. 오, 야, 일단 호남의 딸. 이게 뭐 이거 발표했던 시즌에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했던 때 그 유승민 씨랑 그 TK 지역 언론이 네. 엄청 거품 물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다음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에도 뭐 투자를 하겠다니까 그제서야 입을 싹 씻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또 배재고 그 스타벅스 연호 그 사태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기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낙수 효과를 이렇게 거짓말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완전 그 지역 정치, 지역 감정, 뭐 지역 갈등의 문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호남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코스피가 갑자기 3천이 된다거나 네. 뭐 AI 거품이 꺼진다거나 하면은 이것도 지금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사실 800조라는 금액이 무조건 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하지만은 정권이 연장되어야 이게 출연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쯤에 이렇게 막 뭐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발표 나고 뭐 배재고 사태 터질 때쯤에 사실 잠깐 고향에 내려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야. 이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네. 800조라는 금액이 반갑기는 한데 이게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감이 안 잡힌다. 진짜 되긴 되는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신뢰하기도 어려운? 근데 어쨌거나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800조 중에 8조만 돼도 사실은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다라고 할 때 네. 8조가 뭔가에 집행이 됐다. 그럼 호남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 아쉬운 건 없다.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숫자만 가지고 만약에 정치적 효과를 논한다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영남에 12조가 투자된다 하면은 그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거기 1.2조.
아, 그럼 괜찮죠. 아, 그건 상관이 없죠. 아, 그건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00조가 와가지고 이제 뭐가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기업의 문제고, 거기 반도체 팹이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가지고 얼만큼 이제 뭡니까 증산이 돼서 이게 환경이 바뀌느냐, 이 기업 차원의 문제인데, 지역의 문제에서 보면은 사실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보니까, 근데 그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800조라는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다른 프로젝트로 8조 투자 사실 발표만 났어도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 금액 대비 어떤 정책 효과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 금액의 절대적인 어떤 숫자보다도 지역별 어떤 그 형평이라든가 지역별 경쟁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훨씬 더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효과에 이제 더 쏠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지금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예를 들면 AI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잘 나가니까는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어, 뭐 이런 것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 대만은 뭐 애초부터 TSMC 이제 거의 이제 뭐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긴 뭐 무슨 TSMC 공화국처럼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때부터 사실 한 거죠. 바이든 때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법을 이제 입법을 하고 이러면서 몰아주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신문은 큰 정부가 들어왔다, 뭐 이런 좀 가증스러운 제목도 쓰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국가 주도의 어떤 종류의 뭐 이 매끈하진 않아도 어떤 종류의 산업 정책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구도가 된 건데, 그런 통치 세력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흐름 자체를 뭐 거부하거나 이 흐름 자체를 뭐 이렇게 돌려 세우거나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얼마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어쨌든 문제 제기와 실효적인 어떤 방안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원전 문제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요거를 원전을 어쨌든 간에 2기 뭐 또는 4기 이렇게 추가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꼭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주장을 하지만,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배치하는 문제를 갖고서 얘기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고, 그지 뭐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ESS지만 뭐 그걸로만은 안 되겠지만은 다양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LNG 얘기했지만 LNG도 사실은 문제죠. LNG가 문제지만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SMR을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SMR은 사실 이제 실용화 되지도 않은 거고 갈 길 멀은 거고, 그리고 SMR이면은 그러면 폐기물이 안 나오느냐, 방사성 폐기물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방사성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낙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낙수 효과는 이런 거죠. 이걸 왕창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이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은 뭐 이 초과 세수도 얘기하고 추가 세수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수도 왕창 거치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거냐의 문제예요. 어쨌든 이득은 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다 쓰겠다라는 거냐면 두 개를 주요하게 얘기하는데, 첫째가 반도체에다 재투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프로젝트니까. 그리고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의 뭐 여러 가지 청년을 배려하는 어떤 정책 패키지라든가 이런 데 넣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방향보다는 무슨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라고 그랬지? 배당금 비슷한 얘기로 흘러가는 바람에 취지가 여러 가지로 뭐 이상해지긴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복지 로드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럼 여기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당장도 추가 세수는 거칠 거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엊그제 나온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막
거의 100조 되는데 그 성과급 쟁여놓고 충당금 쟁여놓은 거 빼면 100조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당장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서 김영건 정책실장이 올린 글 같은 문제의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실 복지 로드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 로드맵이 있는데 이 복지 로드맵에서 이 어떤 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아까 도적님이 말씀하신 이게 낙수 효과 아니요라는 반론을 요거에 대한 반론을 일부분이라도 사실 이제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낙수 효과라는 건 그냥 대기업이 잘 되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노동자도 잘 되고 서민도 잘 되고 뭐 취약계층도 잘 된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이 거친 세수를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로 간다라는 게 있으면 요거는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약점이 뭐냐면 그 복지 로드맵에 대한 지금 그 어떤 액션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복지 전문가들이 하는 지적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어떤 복지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 중도 실용 정부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 정부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 통치 책임을 지는 정부이다라는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정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운을 띄웠습니까? 예, 뭐 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내가 얘기했어요 벌써? 야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뭐라고? 네. 뭔가 막 썼는데 네.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지역 투자를 하는 방식 또는 국가가 뭔가 산업적인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해서 뭔가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공기업 몇 개 나눠주고 뭐 알아서 해라. 앞에 그렇게 욕해놓고서는 네. 그냥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이 되려면 진짜 사회주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사회주의를 해라. 아니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사회주의래. 네. 이재명 사회주의가 안 되니까 난 볼셰비키다 이거지. 같은데 네. 이게 초과세수 그 약간 뭐 세금 좀 걷어가지고 뭐 배당금 나눠준다고 이중 권력. 양극화가 해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각 사업장에 소비에트를 설치해라. 가장 발달한 이 생산력을 네. 전 국가적으로 이제 전 국민이 함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그거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는 그 생산력으로 인한 이윤의 기본적인 귀속이 주주들과 어떤 그 이재용한테 있다라는 거과는 약간 맞진 않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이거에 인한 모순이 점점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네. 저는 이 사회주의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가면은 우리 이 전국이 나머진 건 배당 받고 살란 얘기냐. 삼성전자 안 들어가면은 완전 저임금 돼가지고 저소득으로 그게 TSMC 공화국의 대만의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그나마 지금 다른 산업이 좀 버티고 있어서 네. 뭐 지금 격차가 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됐는데 네. 이 AI 물방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AI 대기업들만 이렇게 완전 다 잘 나가고 나머지 다 도태되면 그럼 이게 진짜 배당 받고 사는 삶을 살 거냐. 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일자리도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도 국가 주도적으로 여기 이 산업과 이 산업을 배분해야 되고 이런 결정들을 국가 혹은 공동체가 나서서 하려면 이재용 씨가 혼자 할 수는 없겠죠. 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야 혹시 사회주의 꼭 얘기하라고 홍성만이 시켰나요? 제 마음이. 아 그래요? 아까 볼셰비키도 얘기했는데 이 얘기 뭐 볼셰비키까지 깠는데 내가 사회주의 얘기 못할 소냐 이런 기분으로 클립 하나 따야죠. 야. 유튜버의 마음으로 클립 하나 따야지. 야 이게 무슨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사회주의 유튜브의 마음으로 그쵸. 야 이게 굉장하네. 사회주의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술사님. 거시적으로는 동의하고요. 거시적으로 동의라는 것은 어떤 최대 강령으로서 동의한다. 이게 전제가 뭐지 이게? 네, 뭐 최대 강령으로서는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최소 강령주의자다 이런 건가? 아니 제가 나는 카우츠키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네. 이 반도체 공장 지어지는 거는 네. 상수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반대하기 좀 어려운. 공장 지어야 한다. 네, 나 호남의 딸이다.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 일부는 그렇다. 네, 네. 일부는 적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어쨌거나 영남 패권주의가 오. 대한민국에 도사리고 있다 생각을 해서. 야, 확실히 호남의 딸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좌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선 첫 번째 뭐 반도체 기업 산별이 어디로 조직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속노조겠죠. 네, 무조건 금속노조로 가자. 그렇다 한다면 금속노조 뭐 전남 지역본부 차원에서 야.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에 오, 야, 조합원이 1만 명씩 될 것이다. 네, 뭐 전략 조직화 야. 사업을 좀 펼친다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겠죠. 오. 아,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호남 사람들이라고 해서 800조 투자한다 했을 때 환영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냥 팔 벌리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뭐 기후 문제라던가 또 원전이나 SMR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건강 문제라던가 다 이렇게 반도체만 모든 일자리가 몰빵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근데 그 영남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호남 혐오 여론 되게 퍼뜨리면서 물론 영남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쵸. 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도 확대 재생산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에 대응하느라 그 이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기회를 빼앗겼어요. 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 지금 이제 앞에서 잡음이 나가지고 네. 정치 집중이 약간 흐트러졌는데, 예, 그러니까 뭐 참 이 정치인들이 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말이죠. 근데 나는 지금 사실 참 또 한 번 느낀 것이 참 특이한 유튜브다. 왜냐면 이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짓는 얘기를 뭐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서 했을 텐데 거기 반도체 공장 만들면은 금속노조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밖에 없어 내가 볼 때.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를 파업 없는 전남 아니었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데는 진짜 난 여기밖에 못 본 것 같다. 야, 아무튼 간에 조합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공장 지어야 된다. 하지만 또 이런 그 지역주의와 어떤 지역 혐오에 대해서는 영호남 노동자가 또 손을 잡고 여기에 연대 투쟁해야 된다. 네. 민주노총 중심으로